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자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금융 자동화 기기들을 유지 보수 설치하는 이런 쪽에서 그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모회사가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그 나이스 금융그룹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금융 자동화와 또 기업들 신용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돈을 버는 업체인데, 여기에 부대 사업으로 이 한국전자금융이라는 회사가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회사는 사업 다각화에 진출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현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은행 ATM 머신 VAN 사업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은행들은 이 사람들을 줄이고 무인 점포나 이런 점포들을 좀 줄여가면서 ATM 머신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긴 하지만 웬만한 데는 이제 다 깔렸죠. 그리고 이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온라인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점포까지 나와서 ATM 머신을 이용해서 돈을 뽑거나 송금하는 이런 고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들을 많이 줄이게 됐죠. 그래서 다른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제 무인 비즈니스, 그러니까 모빌리티 비즈니스나 무인화 솔루션 비즈니스 같은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무인화 솔루션은 이 키오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무인으로 식권을 발매하는 그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에 기기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또 이러면서 결제 시스템도 거기 연동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일반 자영업자들, 식당들에서 사람 수를 줄이다 보니 우리도 일본처럼 이런 키오스크를 이용한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점포들이 무인 점포, 무인 편의점, 무슨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뭐 이런 것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모빌리티 비즈니스에서 무인 주차장입니다. 무인 주차장, 우리 요즘 이제 주차장 가보시면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나갈 때 돈 결제하는 것도 그냥 신용카드로 그냥 칸막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기계인데다가 집어넣었다 뭐 돈 계산하고 바로 뽑고 차단기 열리면 나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바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차장 한 구탱이에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죠. 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또한 이 회사의 또 신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나 또 무인 주차장 같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나이스팍이라고 해서 무인 주차장, 이 사업의 브랜드 네임이 나이스팍인데, 이게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7년간 연평균 26%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차지라고 이 무인 주차장 안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 나이스차지는 최근 들어서 순수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나이스차저의 시장도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를 달고 있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10%가 아직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가 10%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은 전기차가 대중화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되는 게 10%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 순수 전기차들의 비중이 전체 자동차 비중 중에 10%를 조만간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기 위한 기본적인 전기차 충전소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투자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불되면서 급속 충전기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 소카 같은 자동차 모빌리티 기업들과 빠르게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이 주차장 면적들을 확보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그 주차장 중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그 안에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면수를 누가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점유하느냐, 이게 전기차 충전소 사업의 승패가 갈리는 그 갈림길이라는 것도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전자금융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회사의 뭐 지난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3분기 포괄손익 계산서도 나름 그러니까 지지난해 동기보다 꾸준히 이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최대주주의 나이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 지분의 35.82%를 갖고 있어서 경영권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의 2023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7,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 주변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물론 주력 사업인 ATM 시장이 이게 이제 금융 자동화 시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신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신규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가도 실적을 반영하며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기간을 놓고 길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그 매매 타이밍을 조심해서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 회사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꾸준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본전 이상의, 원금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업력이 있는 회사고 그렇게 뭐 머니게임이나 작전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버틸 수만 있으면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그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또한 안정성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